제가 정말 싫어하는 켈리체님, 영국 400위 부자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청님이 엄청 싫어하는 켈리체입니다. 40년 동안 자기 개발만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엑기스만 모아서 내가 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책에 적어 주셨습니다. 이 책에서 전 제일 좋았던 부분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세계 최고의 부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평이 되게 많은데 근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을 빈둥거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저도 빈둥거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청님이 나는 아침 싫어. 너 왜 자꾸 아침을 강조하니?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내 성장에 최소한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쓰자. 꿈을 못 이루는 이유가 우선순위에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넣어놓잖아요? 안 밀려나요. 왜냐면 이걸 해가지고 저는 화장실에다도 붙여놓고 책꽂이에다도 놓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면 내 잠재의식에 있는 내 무의식은 지속적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죠. 딱 좋은 지식만 딱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전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저도 내일부터 무조건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자청님은 자수성가 할 수밖에 없어.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켈리체 회장님과 이제 끌어당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켈리체 회장님이 내신 이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을 토대로 7가지 습관, 루틴, 이런 방법론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아.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켈리체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청님이 엄청 싫어하는 켈리체입니다. 저도 엄청 싫어하는 자청님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완전히 반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하십시오. 반박하기엔 약간 너무 러블리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저는 켈리체 회장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끌어당기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켈리체 회장님이 쓴 3권의 책을 다 읽었고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 이 책도 이제 훑어봤는데,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따라서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한 7가지 정도가 너무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 이거는 좀 해봐야겠다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켈리체 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화. 이거 약간 사이비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시각화해. 그래서 점심에 1억을 줍는다. 이런 것도 시각화예요? 그럼 시각화가 정확히 뭔지. 누가 1억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는 시각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상적으로 그 일이 흐른다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왜냐면 복권도 사야지 당첨이 되듯이 뭔가를 봐야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이미 상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번 모습이야, 이상적인 건. 근데 그 사이에 우여곡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해내는 나를 보는 것들이 저는 인생을 연습해보는 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만약에 테니스로 예를 들면은, 테니스 오늘 경기를 나가. 그럼 거기서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베스트 샷을 상상하고, 이런 거는 이제 시각화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갑자기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한다. 이런 거는 시각화가 아닌 거네요. 제가 테니스 선수고 어느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게 내 목표고 상 받는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가려면 분명히 나한테 개인적인 일도 생기고 부상도 생기고 바람도 역방향으로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기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봐요. 결국은 내가 행복이 목적이지 이 우승이 목적이 아니야. 우승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그 우승할 수 있는 강도의 연습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우승을 하지 않고 넘버 2만 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치는 넘버 2였을 수도 있죠. 시각화를 해서 막 기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에 있을 일들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면은 좀 더 훨씬 수월하겠네요. 저는 이제 진화 심리학이랑 진화론,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약간 망상적인 판타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제가 그걸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확실히 시각화랑 끌어당김을 하면서 행동까지 가니까 메타인지력이 높아지면서 딱 좋은 지식만 딱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전 조금 당황했습니다. 시각화 이거 제일 공격할 포인트가 많았는데 듣기만 해도 좋은 거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저도 내일부터 무조건 한번 해봐야겠다. 조금만 제가 더 붙여볼게요. 제가 불어를 잘 모를 때 프랑스계 되게 유명한 대기업에 첫 미팅을 갔어요. 그때만 해도 불어도 더 못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패션을 전공했었고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광고회사를 운영
운영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시락, 대기업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진짜 잘해서 기획실 직원이랑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회장님도 만나게 됐는데 첫 미팅을 할 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1시간 전에 일찍 도착했어. 그러면서 이 미팅 시뮬레이션을 싹 해봤어요. 시각화로. 경험이 없는 자는 절대 대답하지 못할 다양한 질문을 할 것도 내가 이제 머릿속에 넣고 솔직하게 답을 하면서 프로페셔널적인 것이 전달이 되게 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 번 봐요. 그리고 나서 미팅이 들어가면 당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각화에 대한 이해가 됐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침이에요. 제가 오늘도 12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라클 모닝도 싫어하고, 왜냐면 게으르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아침에 부자들은 일어나서 시각화를 한다. 아침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 시각화는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가 가장 이상적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따라락 파노라미처럼 스르륵 보는 거예요. 1분일 수도 있고 3분일 수도 있어. 좀 중요한 날은 5분도 하고 10분도 해. 디테일하게 그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시각화라는 게 막 뭔가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네요. 잘 됐을 때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에서 잠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는데 파워냅 10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뭔가요? 파워납은 쪽잠이란 뜻이거든요. 파워를 나한테 주는 쪽잠. 스페인 같은 데서도 되게 이 파워납을 많이 쓰는데 15분 미만으로 제가 살짝 잠을 자면 몸이 피곤이 싹 가셔요. 되게 희한한데 내가 아침처럼 기분 좋게 다시 오후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파워납을 언제 하냐면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 6시 사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자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저녁 시간도 프레시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5시까지 미팅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가 딱 여기 오기 전에 10분 알람 맞추고 10분 자고 딱 일어나니까 진짜 그 전까지 와 이거 오늘 인터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납이라는 개념이군요. 진짜 자청님은 자수성가 할 수밖에 없어. 왜요? 그거를 보고 한번 테스트 해본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자청님만의 파워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요즘 냉수 샤워가 정말 좋다라는 앤드류 휴버만 교수도 그렇고 해외, 자기개발, 뇌과학 막 이쪽 분야에서 되게 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냉수 샤워 정말 효과 있나요? 네, 효과 있습니다. 엄청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토니 러빈슨이 아침에 냉수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냉수 샤워할 수 있도록 냉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싹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집을 개조를 했는데요. 이 냉수 샤워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목욕을 할 때에도 따뜻한 물로 한 다음에 항상 찬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샤워를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굉장히 프레시하고 온 세포가 살아납니다. 뇌과학 되게 좋아하시니까 뇌과학의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샤워법이죠. 최근에 투자자 형님이랑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형님이 얼음 목욕? 이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1년 내내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앤드류 휴버먼이나 이제 뇌과학 쪽 많이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완전 열변을 토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제 반가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존 아사라프라는 4조 매출을 하는 부동산 사업가, 이 사람이 비전보드라는 걸 한대요. 비전보드, 이건 또 뭔가요? 2022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비전보드인데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글로도 적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갖다 놓으면 이게 지금 접니다. 제가 2019년도에 바드 프로필 했던 저고요. 이렇게 몸매를 유지하자, 천인삼경 경기에 나가자, 투자에 조금 더 공부를 하자, 토니 라빈스처럼 강연 전문가가 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비전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를 제가 2021년도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세계 여행하면서 이걸 만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내가 육지에 돌아가면 전기차를 타야 되겠다. 테슬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전기차가. 인터넷에 제가 전기차하고 쳐보니까 이 차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제가 오려갖고 여기다 붙였어요. 나는 전기차를 내년에 사겠다. 제가 2022년도에 육지에 들어와서 차를 사려고 세상에 있는 전기차들 좋은 거는 다 타봤어요. 이거는 이미 잊었는데 차를 타보고 나서 벤츠 EQS라는 차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색깔은 뭘로 할까? 빨간색을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무슨 색으로 할까? 그랬는데 배트맨 색깔이 딱 있더라고요. 이거 좀 특이한데 배트맨 색 한번 사볼까? 하고 샀는데 웬일,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보고 소름 끼쳤잖아요. 이 비전보드에 있는 똑같은 차를 제가 샀더라고요.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비전보드에 넣을 정도의 꿈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이루기 힘든
틀릴 것들을 넣거든요. 만약에 비전 보드에 넣었던 것들 중에 70만 이루어도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800배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꿈을 못 이루는 이유가 우선순위에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넣어놓잖아요? 안 밀려나요. 왜냐면 이걸 해가지고 저는 화장실에다도 붙여놓고 책꽂이에다도 놓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면 내 잠재의식에 있는 내 무의식은 지속적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비전보드 설명 듣다 보니까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버킷리스트도 쓰면은 뇌에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니까 좀 더 다가서게 되는데 그 다음 버전이 시각화인 것 같고 그 다음 버전이 그걸 아예 사진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뇌에서 이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인지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원분들 내년부터 무조건 시켜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전 제일 좋았던 부분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세계 최고의 부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엄청 피도 눈물도 없으면서 완전히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평이 되게 많은데 근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을 빈둥거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저는 이거 무조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빈둥거리는 게 안 되잖아요. 결국에 저녁에 퇴근하고도 3시간 빈둥거릴 수도 있고 주말에도 빈둥거릴 수가 있는데 회장님은 빈둥거리는 기술이 있으신가요? 이분이 빈둥거린다고 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마누라랑 자식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하기, 요리로 할 수도 있고 설거지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이분의 말에 하면 빈둥거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시간에는 저는 남편하고 딸하고 눈 마주치면서 저녁을 길게 먹습니다. 최소한 2시간, 3시간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고 이 음식이 맛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정리를 하는 거 진짜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뇌가 항상 일만 하거나 깨어있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인사이트가 번뜩 오는 이런 생각들을 내 회사에 적용시키고 자청님이 나는 아침 싫어 너 왜 자꾸 아침을 강조하니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실리콘밸리에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애플이니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이런 거 다 방문해봐도 저녁 12시 1시 이때까지요 불 다 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기세 낭비하려고 불을 안 끈 게 아니에요. 밤에 활동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 뭐 이런 속성이 있는 사람들은 제프처럼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자청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은 아침이 아니라 끈기예요. 어떤 끈기냐면 내 성장에 최소한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쓰자. 왜냐면 성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오늘 가난하고 아무리 오늘 내가 찌질해도 성장하는 사람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내가 바쁜 일을 막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내 성장, 내 건강관리 이것을 후다닥닥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 소모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 20분을 확보하시고 그 20분을 제가 제안하는 것을 하시면서 성장에 집중하십시오라는 내용인데 그리고 왜 아침에 하면 더 좋냐면 내가 아침에 내 일을 다 보고 나서 성장하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시각화 같은 것들을 오해해버리면 후다다닥 지나가서 못하고 깜빡하는 경우가 참 많아. 하루 깜빡하고 이틀 깜빡하고 3일 깜빡하고 계속 깜빡대다 보면 이런 거를 안 하고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냥 아침에 해라 이건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편집자분이 아침이라는 거를 넣어서 마케팅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 책의 주제는 사실 아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100일 동안 20분씩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못했지만 모닝 시크릿 루틴 표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이 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켈리치 회장님께서 40년 동안 자기개발만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엑기스만 모아서 내가 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좋다라고 하는 거를 책에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독습 좋아하죠. 오늘 나눈 이야기는 크게 5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시각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시각화를 하는데 그걸 허무맹랑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벌어진 일들을 시각화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면은 훨씬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일이 잘 풀릴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시각화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헷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하는 시각화 방법을 진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웰싱킹 시각화라고 치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켈리치 회장님의 거의 모든 그 시각화의 정수를 담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5분 10분만 자도 신경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하루 종일 컨디션을 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냉수 샤워, 이런 부분들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네 번째는 비전보드. 비전보드라는 거는 올해에 이룰 거, 우리가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상상만 하거나 아니면 글로 쓰거나 이거를 넘어서서 아예 사진으로 만들어버려서 붙여버린다면은 뇌에서는 아, 이게 매우 중요하단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목표를 이룰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빈둥거림에 대해서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 창업자는 9시에 일어나면 12시까지 3시간 동안 빈둥거린다. 그거를 켈리치 회장님께서는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아마 제프 베조스는 그런 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제프 베조스가 완전히 효율, 능률층이기 때문에 저는 켈리치 회장님이랑 조금 다르게 해석했을 때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 사업에 더 도움되는 거, 물론 행복도 찾으면서 약간의 관점이 다른 거죠. 어쨌든 빈둥거리는 스킬 자체도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고 일만 한다고 해서 효율이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오늘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켈리치 회장님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